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명문 구단 첼시는 지난 14일 런던에서 열린 토트넘과의 경기 중 인종차별 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당시 중계화면에 포착된 한 팬의 모습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향해 눈을 찢어 보이는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장면은 이날 치러진 경기 후반 손흥민이 코너킥을 차러 갔을 때 발생했습니다. 코너 앞 관중석에 있던 한 팬이 손흥민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손을 눈가에 대고 양옆으로 찢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중계화면에 포착됐고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됐습니다. 경기 직후 첼시 구단은 이례적으로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와 함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구단은 모든 형태의 차별적 행동을 매우 혐오스럽게 여긴다. 이런 행위는 첼시와 우리 지역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 구단은 차별적 행동에 관한 무관용 입장을 매우 일관적이고 분명히 밝혀왔다. 그러나 본인을 팬이라 자칭하며 우리 구단과 코치, 선수, 스태프, 그리고 진정한 팬들을 모두 부끄럽게 만드는 멍청이들이 아직도 존재한다. 우리는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만약 해당 행동을 저지른 사람이 밝혀진다면 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받게 될 것이다. 눈에 띄는 점은 첼시의 공식 성명에 멍청이, 강력한 조치 등 그 어느 때보다 수위 높은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용의자의 신원은 금세 파악됐습니다. 런던 경찰은 곧 인종차별 혐의로 그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관중석에서 손흥민 선수를 향해 인종차별적 행위를 한 이 관중은 상당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라인 인종차별 논란은 유로 2020 결승전 이후 크게 불거졌습니다. 당시 잉글랜드와 이탈리아는 1대1 무승부 끝에 승부차기를 했는데 2대3으로 패배한 뒤 실축한 마커스 레시퍼드, 제이든 산초, 부카요 사카의 SNS 계정에는 인종차별성 폭언들이 쏟아졌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영국에서는 온라인 인종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영국은 인종차별 가해자들의 경기장 출입을 최대 10년간 금지하는 법안까지 마련했는데요. 이번 법안 통과를 추진한 프리티 파텔 영국 내무부 장관은 키보드 뒤에 숨어서 축구 선수들을 공격하는 인종차별 가해자들이 아름다운 경기를 훼손하는 모습을 봤다. 인종차별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손흥민이 인종차별 피해를 입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4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스콧 맥토미니가 손흥민의 얼굴을 가격해 득점이 취소된 일이 있었는데 당시 메뉴 팬들은 손흥민에게 한국으로 돌아가서 박쥐랑 개나 먹어라, 쌀을 먹는 사기꾼 등 악플을 남겼습니다. 곧바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종차별을 한 12명의 신원을 파악했는데 악플러들은 20세에서 63세까지의 연령대였습니다. 영국 경찰은 이례적으로 이들에 대해 구속 수사까지 진행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이들을 기소하는 대신 공동체 해결 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범죄 사실이 크지 않을 때 기소 없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지역사회에 봉사하도록 하는 등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당시 그 12명은 기소되는 대신 사과 편지를 쓰면서 일단락되었는데요. 2018년 10월 웨스트햄과 카라바오컵 경기에서도 한 팬이 손흥민을 향해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가 약 184파운드 29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사과 편지나 벌금형을 받았지만 지난번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인종차별 사건 당시 영국 경찰은 구속 수사까지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첼시 구단 역시 가능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릴 것을 촉구한 만큼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구속 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시즌 초반 손흥민 선수는 다양한 잡음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손흥민의 행동 하나하나까지 분석하며 견제하는 발언과 옹호하는 발언을 내놓으며 격한 논쟁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EPL 득점왕 타이틀을 달고 난 뒤에 손흥민에 대한 엄청난 견제와 관심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월드클래스 선수라면 극복해내야 할 과제입니다. 지난 15일 첼시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선발 출전해 팀 공격을 이끈 가운데 후반 34분 페리시치와 교체되며 80분가량 활약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첼시는 토트넘과의 맞대결에서 2골을 실점했지만 손흥민을 효과적으로 봉쇄했습니다. 손흥민은 첼시전 전반 41분 드리블과 함께 속공을 시도했지만 제임스의 악의적인 파울로 인해 넘어지는 등 상대 수비진의 집중 견제를 받았습니다.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는 손흥민을 침묵하게 하면
누구라도 높은 평점을 받을 자격이 된다. 제임스는 지난 시즌 EPL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을 맨마킹하는 임무를 받았다며 평점 9점에 높은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을 막기만 해도 평점 9점을 받은 것인데요. 그런데 이날 토트넘이 전반 19분 첼시의 수비수 쿨리발리에게 선제골을 허용한 장면에 대해 경기 후 EPL 선수 출신의 해설자 수네스는 손흥민을 향해 다음과 같은 독설을 날렸습니다. 손흥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손흥민은 쿨리발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지만 수비에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스트라이커가 수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손흥민은 그곳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았다. 손흥민이 수비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비꼰 것입니다. 수네스 외에도 토트넘 공격수 출신 데런 벤트 역시 케인이 노마크였는데도 손흥민은 케인을 보지 않았다. 토트넘의 4번째 골이 터졌을 때 손흥민의 표정은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손흥민은 득점왕 2연패에 눈이 멀었다 라는 악담까지 퍼부었습니다. 평소 손흥민은 이타적이고 수비 가담에 적극적인 것으로 인정을 받은 선수입니다. 그런데 고작 한두 경기만으로 이런 평가를 내리자 당연히 이를 반박하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토트넘과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골키퍼로 활약했던 폴 로빈스는 손흥민을 질책한 의견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 장면은 손흥민에게 어려운 상황이었다. 손흥민은 쿨리발리를 저지하려고 했다. 그 상황에서 손흥민 개인을 비난할 순 없다. 토트넘이 세트피스에서 부족함이 있었다. 손흥민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 팀 수비의 실수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 현지에서는 손흥민에 대해 괜한 걱정을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손흥민은 지난 개막 이후 2경기 동안 이렇다 할 임팩트를 남기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토트넘의 3톱에서 퀄리티를 부여해준다. 지난 시즌에도 해리 케인이 초반에 부진했지만 서서히 경기력이 올라왔던 것처럼 손흥민도 큰 걱정이 없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논란을 지켜보며 토트넘의 콘테 감독은 시즌 초반 손흥민의 기가 죽을 것을 염려했는지 이례적으로 손흥민을 위한 특별 처방까지 내놓았습니다. 전술적 자존심이 높은 것으로 유명한 콘테 감독이 손흥민을 위해 새로운 전술까지 선보인 겁니다. 첼시전에서 손흥민이 상대 오른쪽 수비수인 리스 제임스의 압박에 고전하고 손흥민에 대한 집중 견제가 주어지자 콘테 감독은 전술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3-4-3 포메이션을 4-4-2로 전환해 히샤를리송이 케인과 투톱을 이루고 손흥민과 클루셉스키를 좌우 날개로 이동시켰습니다. 공을 소유하지 않은 수비 시에는 4-4-2 형태였지만 공격으로 나갈 때는 손흥민과 클루세브스키까지 높은 위치까지 전진해 4-2-4 포메이션처럼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콘테의 전술 변화 후 토트넘은 첼시의 골문을 여는데 성공했습니다. 첼시전 후반에 보여준 4-4-2 포메이션이 앞으로 토트넘의 플랜 A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손흥민에 대한 집중 견제가 들어왔을 때 이를 풀 수 있는 키가 될 전망입니다. 콘테 감독은 경기 후 전술 변화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우리는 히샬리르송과 케인이 있고 손흥민도 스트라이커 포지션에 설 수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경기 직후 전문가들은 콘테 감독의 전술 폭이 넓어졌다. 손흥민의 위치를 이동시키면서 토트넘의 전술이 매우 유연해졌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경기 중 집중 견제, 그리고 EPL 레전드들의 독한 비판 또한 지난 시즌 득점왕을 수상한 손흥민이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들입니다. 어쩌면 이런 혹독한 견제야말로 손흥민이 월드클래스에 올랐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